그러니까 정치는 안 합니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는지. 국회에서 우리 마약 치유 재활과 관련된 논의를 좀 하신다고 해서 왔고요. 또 전문가들과 함께 마약에 관련된 확산 방지, 치유 이런 쪽에 명확한 방향을 국회에서 좀 추진해 주도록 그런 논의하러 왔어요. 정치적인 얘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no, 마약 치유는 yes. 그러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 딱 선언을 하자면 존경하는 우리 나경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이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큰 위기에 갈 수 있고 이미 들어섰습니다. 들어섰고 지금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막지 않으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좀비 거리 이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겁니다. 데이터를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20년 동안 10대 마약의 증가율이 5000%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20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급격하게 상승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년 만에 거의 50배가 늘어났다는 게 현재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큰 트렌드는 뭐냐? 글로벌한 문제이고 우리나라도 이미 그 문턱에 진입한 지가 꽤 됐고 2008년부터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연령화되고 있고 여성들의 그 마약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제 발제는 국가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마약으로부터의 공습, 특히 거대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들어낸 합법적인 의약품을 그 오남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약의 확산, 이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안전망의 재설계를 제안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께 그리고 의원님께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약 중독이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마약 중독, 마약류 중독이라는 질환은 전염성 질환의 질병 역학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따라서 수학적인 모델링이 가능한 전염성의 질환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질환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필로폰과 같은 불법 마약류는 사람들끼리의 권유를 통해서 사람끼리의 접촉을 통해서 퍼지고 있고 이것은 비말을 통해서 사람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퍼지던 코로나19와 그 맥락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감염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퍼지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경우에는 콜레라와 전파 특성을 공유합니다. 이것은 오염된 식수원에서 물을 길어먹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퍼지는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용 마약류 중독의 경우에도 병의원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퍼진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감염원을 차단함으로써 질병의 억제,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하여 대전제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이 보다 번거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중독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기꺼이 처방하는 의사들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는 의사면허를 가지고 마약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만 어쩔 수 없이 처방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환자들이 약 처방을 요구하면서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언성을 높이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한 번만 처방해달라고 애원을 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전전하고 이러한 중독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의사들이 처방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몰라서 처방하고 중독에 기여하는 의료인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보수 교육이 의사협회 차원에서 의무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당 의료용 마약류를 중점적으로 처방하는 전문 과목이 아니라면 단기간만 처방이 가능하도록 제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내과 의사에게서 수면제나 항불안제의 장기간 고용량 처방이 종종 발생하고
이전에 펜타닐 중독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소위 말해 뚫렸던 곳은 전문 과목이 있는 병원이 아니라 전문 과목이 없는 일반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용량과 장기간의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은 해당 약제를 주로 취급하는 전문 과목으로 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독의 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피해가 수면 위로 올라온 다음에야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때가 늦습니다.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방교육의 역할과 지자체에 연관된 저희가 역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약은 중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권위 있고 뛰어난 검증된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순작용 외에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마약 중독이라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학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마약 강사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저는 펜타닐이 마약인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마약을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세세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는 게 오히려 학습이 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 교육을 너무 이제 실제 저 같은 사람이 뭐 몇 시간 뭐 몇십 시간 수료를 받았다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쉽게 가르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테스트를 많이 한 끝에 최대한 부작용이 없는 방향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니코틴을 기기 장치에 넣어서 쓰기 때문에 그 안에 제일 많이 쓰는 합성 대마 THC라고 하는 성분을 같이 넣어서 쓰면 마약이 되는 겁니다. 10대 청소년이 가장 좋아하는 담배는 전자담배입니다. 더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그 기기 장치를 보면 이게 담배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담배인지 이게 연필인지 이게 시계인지도 구분 못하시는 게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현실입니다. 전자담배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는 마약을 붙여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아주 핵심 메시지는 담배가 마약을 시작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전자담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그나마 지금 확대되어 있는 이 전염병이 더 창궐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도구를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 관심이 있어야 될 게 이제 퍼블릭한 일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버스 운전사, 택시 기사 이런 분들도 마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퍼블릭한 기능을 하는 분들에 대한 마약을 지금 음주운전은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마약을 하고 버스 운전을 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검사를 못합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앞으로 보니까 군에서는 입대하는 청년들한테 마약 검사를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 여러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국회 차원에서 해주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안심하지 않으실까 하는 얘기를 의원님 말씀 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기회 주셔서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